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청담동 게이트에 대해서 더 탐사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탐사의 보도를 100%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10가지 항목을 이제 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돼서 저 역시도 그 글을 갖고서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달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더 탐사의 보도를 100% 믿는 이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첫째, 윤석열은 술을 끊지 않았다. 보통 사람도 쉽지 않은데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인간이 끊을 수 없다. 네, 윤석열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인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이 당연히 술을 끊지 않았겠죠. 차라리 개가 똥을 참죠. 그래서 윤석열이 술을 먹으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여기에도 갔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단 존재합니다. 두 번째, 더 탐사의 보도 중 지금까지 가짜 뉴스가 없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탐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가짜가 없었죠. 다 팩트만 이야기를 했었고,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걸 자신 있게 보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건 틀림없이 팩트가 맞는 것 같은데도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답답해 보이는 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여태까지 가짜뉴스가 없었던 거 맞고 앞으로도 가짜뉴스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첼리스트의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고 하면 그녀는 조앤 롤링이다. 첼리스트의 처음 진술이 현장과 완전히 똑같다. 결코 꾸며낸 말이 아니다. 남자친구의 의심 때문에 한동훈과 윤석열을 끌어들일 필요는 전혀 없었다. 당일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 생전 처음 겪는 일로 과잉 흥분 상태였다. 네, 이거는 첼리스트의 그분의 이야기죠. 그 진술이 그게 만약에 꾸며낸 것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작문 능력과 구사력과 어떤 이야기를 정말 그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다라는 정도의 실력이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조앤 롤링을 능가하는 실력이죠. 조앤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로 백만장자가 된 여성 작가이죠. 그리고 첼리스트의 처음 진술이 현장과 완전히 똑같다. 그 현장에 대해서, 그 청담동 게이트가 있었던 그 술집에 대해서 첼리스트가 묘사한 게 약 7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탐사에서 제보를 받고 그 특정된 장소를 찾아갔을 때 거의 이거는 100% 확신을 할 만큼 그 첼리스트가 얘기했었던 내용과 완전히 현장이 일치했습니다. 이거는 들어보면은 어느 누구도 거의 정말 100%라고 할 만큼 똑같습니다. 결코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의심 때문에 한동훈과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죠. 남자에게 자기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누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늦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겠어요? 더 의심을 받죠. 더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남자친구가 통화할 때 생전 처음 겪는 일로 과잉 흥분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엄청나게 흥분이 됐고 어이가 없고 황당해하면서도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 남자친구도 그걸 들으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점을 자꾸 물어보면서 둘의 대화가 길어졌었죠. 매우 과잉되게 흥분된 상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청담동 게이트라는 말이 붙여진 이유가, 이 자리에 윤석열하고 한동훈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게이트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태극기 배지를 뭐 달아주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란 얘기죠. 이런 건 무슨 김영란법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김앤장이 여기 연루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앤장이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부정을 해야죠. 당연히 무슨 소리냐 하면서 펄쩍 뛰면서 여기는 법무법인인데 얼마든지 더 탐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런 헛소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를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하죠. 거기 변호사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김앤장 소속의 변리사가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여기에 또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김앤장에 소속된 변리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괜히 자기네 곤란하게 만들거나 진실에 또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되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좀 수상쩍은 행동을 하죠.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나타났다가는 벌미를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해당 바의 지배인 반응은 그것이 그곳임을 증명했다. 온통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007 같은 더 탐사의 취재력에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다. 보도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런 쇼를 할 이유가 없다. 네, 이 해당 바의 제보를 받고 더 탐사가 그곳을 가서 취재를 했죠. 그래서 용케도 또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지배인과 대화를 하죠. 해보면은 대부분은 다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 기자들은 더군다나 이런 베테랑, 강진구와 같은 이런 베테랑 그런 기자들이 상대방을 취재하면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지배인 역시 거기에 딱 걸려들었죠. 쓸데없이 온통 거짓말을 늘어놨고 다 그 자리에서 다 거짓말인 게 딱 들어보면 알죠. 그리고 그게 다 들통이 나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뭐 보면 이제 막 욕을 하죠. 막말을 늘어놓고 오바를 떠는 거죠. 오바. 그러지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좋게 타이르거나 좋게 얘기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은 온몸으로 또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부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정한 게 아니라 여기 맞네. 결론은 이렇게 났었죠. 다섯 번째, 바의 주인 여가수의 남편은 사건 자체를 모른다 했다. 산속 자연인도 아니고 음악 프로듀서로 일하던 사람이 나는 시골에 있어 모르니 현장에 물어보라라고 했다. 진실을 밝히기는 두렵고 거짓말은 하고 싶고. 이게 딱 그 사람의 현 상황이죠. 아마도 더 탐사에서는 이 바의 주인인 전직 여가수에게 통화를 시도했겠죠. 접촉을 그랬는데 아마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남편과 어떻게 시도를 해가지고 접촉이 돼가지고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남편은 더 탐사라고 얘기하는 말에는 당황스러운 좀 그런 눈치였다고 합니다. 뭐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 못하고 좀 머뭇거림 그런 게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 더 탐사에서 얘기한 청담동 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니 바로 그냥 사건 자체를 자기는 모른다. 뭐 시골에 있어서 나는 그런 거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딱 보기에도 벌써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분위기가 더 탐사는 알고 이 청담동 게이트에서는 청담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이죠. 진실을 밝히기는 두렵고 거짓말은 하기 싫고, 거짓말 하면은 뻔히 들킬 건데 그렇다고 진실을 밝히자니 참 그 상황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일곱 번째, 전 남친과의 녹취록이 더 탐사에 의해 공개된 후에도 첼리스트는 정권의 폭력에 대항해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현장 물증이 없어 망설였다. 이게 녹취록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첼리스트는 아무튼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항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이 진실을 못 밝힌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그러나 증거가 없다. 이것도 녹취록에 나옵니다. 증거가 없죠. 증거가 있었으면은 정말 그냥 결정을 해서 이것을 폭로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여덟 번째, 내용을 알고 첼리스트에 조언하는 지인들도 거짓말이 드러난다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첼리스트가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갖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겠죠. 어떤 단톡방이라는 것은 아무튼 저 국힘 쪽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과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같이 하는 그런 동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폭로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폭로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명만 빼놓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과정 중에서 보면은 이게 첼리스트가 거짓말 한 거였다라고 하면은 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너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그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인 윤석열을 이길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 몸살려라, 큰일 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주변의 만류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 특히 조국은 법무장관인데도 멸문지화를 당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에 무너졌다. 현실과 타협한 날 첼리스트는 울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여기에 참 아주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다 말리는 것입니다. 너 큰일 난다, 이 내용이죠.
하물며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도 멸문지화를 당했다. 가족들이 전부 아주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가족과 네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작살난다. 이 말을 들으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건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날 첼레스토는 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우는 거로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죠. 언젠간 진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가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진실을 밝히겠다. 이 생각을 지금까지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5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라도 반드시 자기는 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10번째, 유명 가수였던 바의 사장, 여사장 아무 반응이 없다. 부인할 수도 시인할 수도 없이 그 입장이 이해가 된다. 이거는 그 여주인인 그 이미키 씨 남편과의 입장과 동일하죠. 당연히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펄쩍 뛰면서 니네들 다 고소하겠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입장을 내지를 못하죠. 그렇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이게 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가? 근데 일단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저 사람들 가만히 자기를 놔두지 않을 거는 뻔한 사실이고 진실이 점점점 밝혀져서 지금 자기 목을 죄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떡할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측의 사람과 윤석열 뭐 사람 보내서 얘기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온갖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태까지 장사 잘 했는데 김현장 사람들만 받아서 장사를 하거나 또 따로따로 윤석열과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이렇게만 그냥 따로따로 받았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었는데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사단이 났는데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그동안에 해왔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거 세무조사라도 한번 받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갖고서 뭐 회유와 협박 이런 거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여기를 뜨든가 잠수 타든가 이래 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가게 문 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유튜버들 뭐 여기저기 나타나서 온갖 이제 뭐 영업에 지장도 받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큰일 났다 싶을 겁니다. 끝으로 이렇게 맺고 있네요. 민주시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앞으로 벌어질 윤석열과 한동훈의 꼴값을 구경하면 된다. 이게 아마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건 결국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더 탐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한 더 탐사에서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튜브 언론사든 뭐 조그만 언론사들에서는 다행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것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갖고서 윤석열, 한동훈 끝장을 내야 되겠죠.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